혹시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예. 이런 걸 어디에서 많이 접하게 되냐 하면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예,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여기 들어가 보면 많이 봅니다. 혹시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주문이 안 들어오고 끝났어요. 쿠팡 이츠를 통해서만 주문이 조금 들어와요. 배민,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왜 이러죠? 지난달부터 금요일마다 조용하더니 오늘은 역대급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그 다음에 부고도 전해왔습니다. 가기 배달이 사망했다. 어느 건강식품을 파는 곳의 매출 현황입니다. 3월달 현재까지. 개시도 못 해본 날. 다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때 영업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문 열어놨답니다. 영업을 했답니다. 근데 이렇답니다. 글들 하나하나 읽어보면 와,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인기글만 모아봐도 하루에 막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다 읽을 수도 없을 정도. 간혹가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유튜브 화면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이 좌우로 갈리고, 뭐 노소로 갈리고, 남녀로 갈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제가 보는 세상.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예. 이 스타크래프트. 예.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이제 게임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보는 거. 그리고 이 중국의 비아디 C라이언 7 요거 SUV인데 이 차 끝장나거든요. 근데 4천만 원대에 출시한답니다. 그다음에 야구도 잠깐씩 보고 아니면 박간에 이 쌀 이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뉴스를 보면은 제가 보는 뉴스에는 항상 이 경제 위기라든지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클릭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 터지고 싶을 때, 이 준하라는 거 한번 봤더니만 계속 나오고요. 요즘에 스타 이영웅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네, 요 사람 영상도 좀 보고. 아니면 뉴스 몰아보기. 이 시국이 지금 말이 아니다. 요런 것들 좀 보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어떤 필터를 끼워서, 여러분 눈에는 어떤 필터를 끼워서 세상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간혹 한 번씩 이게 뜹니다. 1994년 아마 제가 처음으로 야구장을 갔던 그 시기쯤 되지 싶은데 이분 기억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기억하는 분들 계시나요? 네. 이 호각 불면서 응원하던 그 모습도 그리고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지만 이 활기가 넘쳤던 그 시절의 느낌.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걱정입니다. 그때는 마냥 즐거웠는데 이제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국민연금 요 안이 나왔는데 단순히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고 더 받자. 매년 0.5%씩 올라서 2033년부터는 13%. 예, 당장은 아니고 예. 8년 정도 0.5%씩 8년씩 네, 올려서 13%가 된다고 하는데요. 2033년에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은 한 달에 12만 4천 원 더 뜯깁니다.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아, 네, 반갑습니다. 지원님 반갑습니다. 네, 뭐 비슷한 연령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반은 똑같네요. 이게 알고리즘이 그러합니다. 알고리즘이. 제가 보는 것을 제 시청자가 보게 되고, 제 시청자가 보는 것을 또 제가 보게 되고. 그래서 점점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확인하는 정도, 비슷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쓸 돈은 자꾸 줄어든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뭐, 국민연금에서 어디 투자했는데, 뭐, 실패. 뭐 환율 방어하는데 뭐 돈을 얼마를 썼고 뭐 정책적인 어떤 실패가 나오거나 했을 때 그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삥 뜯깁니다. 나중에는 정말 뜯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부가세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재산세율, 진짜 선진국처럼 실효세율 1.5% 정도 되게 하면은 100억짜리 집 가진 사람 한 개도 부러워할 필요 없죠. 네. 뭐 뉴욕의 어떤 뭐 그 호텔급의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에 보유세 뭐 2억에서 3억 정도 낸다 그랬습니다. 다른 방송들이나 뭐 과거 뭐 공영 방송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 찾아봐도 실제 보유세가 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뭐 아파트 100억 가구 막 이런 거 엄청 자랑은 하죠. 실제 세금은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0.5%?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현재에서 한 3배 정도 된다면 한 달에 2, 3억 정도 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부자들을 와, 저 비싼 집에서 부러워하기보다는 칭송하겠죠. 고맙다. 세금 많이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뜯어가는 식이다. 그러면 많이 냈으니까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 근데 조금 특이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40년 납부랍니다. 직장 생활 30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이죠. 평균적으로 한 20년, 25년 정도 하면은 뭐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대들 34대에서 취업해서 한 50대면 나온다. 20년만 해도 용하다 할 텐데요. 40년을 납부했을 때, 그리고 25년간 수령했을 때 2,170만 원을 더 받는답니다. 그럼 90까지 살아야 됩니다. 일은 40년 동안 하고 90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84세까지 살면 사실상 6년 덜 받기 때문에 9천만 원 덜 받는 택입니다. 3억 1천만 원 총 실수령액이 아니고 총 실수령액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요 평균 수명,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1억 8천 내고 2억 2천 받는다. 근데 과거 세대들, 뭐 지금 많이 받는 세대들 사실 뭐 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세대들이 5천만 원 내고 총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뭐 3억이다. 근데 그 시절에 5천만 원하고 지금 시절에 3억하고 그 가치를 또 따져본다면 이 사람 많이 받는다고 욕할 것도 없고 누군가가 어디선가 자꾸 빵꾸가 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이 빵꾸 나는 부분들 뭐 좌우로 갈리고 뭐 이런 싸움들 뭐 따로 필요 없고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되면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기초연금, 이 돈 무진장 새 나갑니다. 무진장. 그럼 이거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냐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4,600만 원짜리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연금 줍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 금융재산 8억 가지고 있어도 줍니다. 아니면 한 달에 난 아무것도 없다. 재산 다 처분하고 아무것도 없다. 한 달에 이 뭡니까? 한 달에 600만 원 벌어도 한 달에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줍니다.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 새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짜 수급자들 보이지 않습니까? 1년에 복지부 뭐 제멋대로 막 온갖 거 다 붙여가지고 뭐 100조라고는 하지만 나라 예산 600조에 복지 예산 108조. 이 대다수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진짜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사이트처럼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좌절을 맛보게 되고 요래조래 피해가지고 이 꼼수를 쓰는 사람들은 더 편하죠. 제가 농사 지으러 간다고 와 정말 이 주말에 가서 막 무릎하고 땅에 질질 끄실고 댕기면서 막 바닥 허리가 아파가지고 바닥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일을 해도 저는 나중에 이 장래 소득으로 1년에 1,000만 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초수급자들 뭐 특별히 제가 뭐 어렵게 사는 사람 비하하려고 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 죽으라고 일해도 100만 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많이 생각도 고정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야, 누구는 하는데 나는 못 받는다. 이런 것들 못 참거든요. 복지 퍼준다. 옆에 이웃에 누구 퍼준다. 나는 안 준다. 이런 데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사실 잘 몰라요. 뭐 이렇고요. 연금이 자녀보다 낫다라는 이야기 할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1.8억을 내고 2억 2천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사실상 우리나라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회. 딱히 손해보는 느낌은 아니죠. 근데 야, 과거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10년 전에 돈의 가치가 1억이었다면 그 돈의 가치는 지금 1.8억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미래 사회는 이 똔똔이 될 것이다. 저성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연금 개혁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영상 여러 가지들 찾아보다가 보니까 댓글들 나옵니다. 실제로 서방의 보유세율 1.5에서 2.5%. 사실상 나중에 여기서 다 삥 뜯어갈 겁니다. 차라리 등신처럼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게 차라리 낫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죠. 서울 집값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다 어디에서 나오나요? 네, 높으신 분들이 다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고 다 집주인이고 그들이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서울만 뗀뗀하죠. 지방 살린다는 이야기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요거 한 번씩 이용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딱 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문JM님. 우리나라가 저거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라도 이미 공장에서 돌아가는 것 자체는 로봇 보급률 뭐 1위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간단한 로봇들 있죠. 자, 매도 물량. 이게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보통 늦어도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한 오후 2시쯤 되면은 매물 개수가 올라왔는데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오늘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이 매물 자료가 안 올라와서 전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 매물 개수가 대략 400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42,000개 시대가 왔다.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뭐 시장에 나가보면은, 매물이 많이 없네, 이런 느낌 받지 싶습니다. 어차피 전세 살고 반짝 뭐 몇 년 살고 나갈 거, 조금 더 좋은데 자꾸 찾다 보니까, 이 낙후된 곳은 사람이 빠져나가도, 아이고 힘들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조금 더 선호되는 곳들은 집이 자꾸 채워지고 있고, 예,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배그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빠르게 마칠게요. 1시간씩 끌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오래 말할 그건 없는데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자, 아파트 거래량 2월 거래량 1750건 정도 이 예상했던 게 아마 이게 예상치 나왔던 것이 거의 한 달 전쯤에 이 예상치가 나왔나요? 한 3주 전에는 나옵니다. 남들보다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3월의 거래량 2200건.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최고 거래량 나왔던 것이 2100건 요맘때 되는데요. 살짝 불길한 이 조짐이 드는 것은 거래량이 무진장 마구마구 늘어나다가 살짝 줄어들 수 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줄어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서울도 이 주간 거래량이 살짝 꺾였어요. 예, 2주의 이벤트가 뭐였나요? 네, 제가 주간 브리핑 할 때 말씀드리는데 그 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 네, 토호제 다시 확대 재지정했던 것이 이슈가 되면서 아마 서울의 거래량도 9천, 제가 어제까지 그 서울 거래량 시뮬레이션 했을 때 9,300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취합하는 기준으로 작년 서울 최고의 거래량은 8,700건이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온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난리 날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마라. 이때 써야 될 돈을 그냥 앞당겼었을 뿐이다. 뭐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내 미래 수익을 앞으로 당겨와서 쓰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지금 투입되는 1년 예산이 아니죠. 대출 규모는 60조 정도. 맥시멈 60조. 뭐 1.5%, 1.8% 경제 성장률 가정하고
물가 상승률 2% 가정했을 때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이렇습니다. 근데 올해 1.8% 성장 요원해 보이죠. 뭐 1.5%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름값이 자꾸 떨어지고 뭐 요런 상태. 그래서 환율과 유가 이 두 가지만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를 만한 요인이 있나? 유가가 지금 뭐 60불 중후반대 한 67불 8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렇게 물가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런 뭐 디플레이션 뭐 그런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뭐 여타 선진국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시절을 경험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돈은 지금 60조 이거 많은 거다. 2021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얼마 투자된지 아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뉴스 캡스에서 가지고 왔었죠. 180조 들어갔습니다. 180조. 그냥 빚내서 집 산다 그러면 돈 다 빌려줬어요. 뭐 신용대출이건 뭐건 다 빌려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빌려줄 게 아니죠. 우리 지금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면 늘 나오는 게 뭔가요?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이야기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 대출 규제 뉴스가 언제 나왔나요? 지금 봄바람이 부는데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대출 규제 뉴스가 나왔어요. 부동산으로 큰 재미 보려고 하지 마시라. 살아나려고 하면 꺾이고 물론 서울을 폭삭 죽여가지고 서울 거래량을 폭삭 죽이고 서울에 엄청난 규제를 해가지고 서울에 투입될 돈을 지방으로 돌리게 된다면 지방의 상황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 싶어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지방에 있는 미분양을 중공업 미분양을 소진시키기에도 부족한 돈이 아닐까. 미분양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인가요 지금? 7만 개 정도 되는가? 대구에만 한 10,000개 정도 되고 7만 개 6억 돈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야 가능한 것들 이렇게 항상 트랩에 갇혀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4월 이기설이니 뭐니 자꾸 나오고 있고 뭔가 하나가 터지면 또 이런 시대로 올 수도 있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 그렇게 많이 산다고 난리를 쳐도 지방의 고가의 아파트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점유율 보십시오. 6억 이상 집에 산다. 그러면 지금 거래되는 것 기준으로 상위 한 5%. 그래서 상위 10% 안에는 드는 겁니다. 상위 10%. 아니 젊은 사람들 맞벌이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벌면서 한 달에 대출 이자하고 원금하고 뭐 한 250만 원 정도 갚을 각오로 하면은 6억짜리 집 살 수 있거든요. 네. 한 2억 가지고 한 4억 대출 내 가지고 해도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수준이면 6억짜리 집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그 청춘들이 상위 10% 안에 바로 들만 하냐?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왜 늦게 시작하는 만큼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남자들 평균 결혼하는 연령이 한 34세 정도 되나요? 지금 평균 연령이. 여자들도 거의 한 30살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수성구 아파트 거래량 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절이 안 좋으면 그래도 이 북구 쪽에 조금 저렴한 곳들은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 나와주고 달서구 요쪽 수성구만 거래량이 유독 살아나지 못하더라. 우리는 실거래 가격을 체크해 볼 때도 오늘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가 7억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번씩 드리잖아요. 뭐 두산 리버드 데니스 같이 뭐 20억 넘어가는 그런 거래 건수가 없다 손 치더라도 대구에 10억 수성구 뭐 범호동 뭐 10억 뭐 분양가 10억 뭐 싸네 뭐 가격 잘 나왔네 뭐 이런 소리 사람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을 보면 10억 장난 아닙니다. 자, 수로퍼 고정 대비 30%. 그래도 거래는 띄엄띄엄 있더라. 그 다음에 월성이 편한 요 직거래라서 요 가격 30% 이상. 막 10억씩 다 넘어갔던 겁니다. 10억씩. 그렇다고 직거래가 특별히 많이 싸다는 느낌도 아니고, 예, 뭐 그 정도 수준. 이 편현상 보면도 며칠 전에 거래가 한 건 나오고 또 한 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몇 달 만에 거래가 나왔을 거예요. 그치? 이 편현상 보면 이름을 외치지 않은 지가 한 석 달은 됐을래나? 아, 뭐지, 이거 취소 건수? 6억 8,500, 9층, 요거 한 건 또 취소도 있었네요. 이거 뭐지, 이거? 요렇게 됐으면 그 이전 거래가 있고, 요렇게 됐으면 요건 취소됐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이 돈 주고 딴 집 샀나? 딴 집 샀나? 아무튼 가격 25년 3월 달 취소됐고, 24년 12월 달에 제가 요 이편현장 범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습니다. 물론 그간 가격의 흐름은 완전 꼬라박은 상태, 6억 초반까지 꼬라박았다가 반등했다가 상태가 지금 이거 괜찮다는 것이 횡보. 오히려 아까 보셨지만 여기서는 잘 안 보이죠. 예, 아파트 투미에서 보면은 떨어지는 곳이 오히려 더 많더라. 이렇게 월성 1편한 같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것도 아까 요거 잠깐 보고 이게 지금 이 전체 정렬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에 저 본보 사이트를 주로 이용합니다. 자, 월성 2편 요런 경우도 보십시오. 이 동네에서 제일 인기 있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난 폭등, 10억 이상 올라가는 상태. 그 다음에 급격한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7억 2천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재빨리 반등, 8억 2천까지 한 15% 20% 정도 재빨리 반등. 그 이후로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오늘날 가격은 뭐 7억 500. 이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가 대다수가 해당됩니다. 횡보만 하고 있어도 지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취소되면 계약금 못 받죠. 근데 뭐 그거 받아갖고 뭐 하겠노? 뭐 좀 돌려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다. 우방 버머타운. 와, 대단하다. 잘 보십시오. 29평. 신고가는 신고가입니다. 언제 이후 신고가인지 한번 봅시다. 언제 이후 신고가인지. 8전용 83제곱미터. 언제 이후 신고가냐면 2019년 7월. 6억 4,200을 쓴 이후로 거래가 6년 만이죠. 예, 6년 만에 거래 건수가 터졌는데 이게 신고가다. 6억 7천 대단하네. 신고가 대단하네. 물론 2009년 이 가격과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2009년과 2019년 가격이 3배나 올랐습니다. 3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옛날에 낸 사람들은 5천만 원 내고 한 3억씩 받아가도 뭐 한 80년대부터 연금 내기 시작해가지고 뭐 그 3억까지 받아가겠나마는 뭐 5천만 원 내고 2억 받아간다.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많이 받았던 세대들 야, 너도 좀 줄여라.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죠. 예. 왜 젊은 세대만 희생하냐.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또 그렇고요. 그럼 6억 7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또 다른 면적을 한번 살펴보면 되죠. 전용 84제곱미터. 요건 한 32평 정도 잡히나요? 예, 얘 가격이 9억 5천. 그러니까 6억 5천이라는 가격이 엄청나게 느껴지나요? 엄청난 신고가로 느껴지나요? 6년 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2019년 이후에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요 2,800만 원 올랐다. 자, 올랐게 신고가 뭐 대단해요. 간혹 가다가 이 신축의 신고가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막 대단해요라고 으쓱으쓱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대구의 신고가 비율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감삼동 가격들 거래가 조금씩 있네요. 2년차, 3년차 되면서 이제 거래 좀 많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이 세대수나 이 모든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뭐 거래량 2,000건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 게 대구는 그래도 2,000건 이상 넘어가면 시장 분위기가 괜찮고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아파트 개수는 지금 대구의 아파트 개수는 69만 개. 연평균 기준으로 대략 한 2만 개씩은 늘었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한 20만 개 늘었다고 치면은 한 19만 개 늘었다고 치면은 2017년도 혹은 2016년도 2016년도 기준으로 대구의 아파트가 40만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거래량 2,000개. 지금 대구의 아파트 그때 아파트 50만 개. 50만 개 중에 2,000개. 이걸 생각해. 회전율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때 아파트 50만 개. 50만 개 중에서 거래량 2,000건 넘으면 그래도 분위기가 좀 낫다. 지금 아파트 69만 개, 대략 70만 개. 지금 거래량 그러면 얼마 나와줘야 되나요? 그래도 한 2,700, 800대 넘어야지 시장 분위기가 조금 괜찮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기준은 사람들의 사고는 과거의 숫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구 거래량 2,000개 정도 나오면 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다. 회전율 측면으로 봤을 때 과거 같은 그렇게 뭐 활발한 거래나 이런 것들 없다. 힐스테이트 오페라. 와, 신고가 대단해요. 요런 것들은 뭐 따다른 남는 것도 없습니다. 예, 그 정도. 여기도 으리으리한데 축구장에서 딱 봤을 때 와, 이 느낌 듭니다. 야, 저기서 축구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 대신 센트럴 자이 39평이 5억 4천. 4층이구나. 4층. 청날시자이 23평 5억. 요런 것들을 이 젊은 층이 한 2억 가지고 3억 대출 내서 5억짜리 집을 산다.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씩 30년을 갚아야 되나요? 40년을 갚아야 되나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야, 지금 내가 이 부부 기준으로 월급이 뭐 500만 원, 실수령의 기준으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야, 10년, 20년 지나봐라. 내 월급이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겠노? 우리 물가도 안 오르고 월급도 안 오르는 시절로 간다면은 저 한 달에 뭐 200 몇만 원 지금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 지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굵고 길게 가누고 길게 가누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빚을 갚아내가는 때는 그런 상황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대구 이안센터를 소형 평균도 5억씩 합니다. 월성 협성 유폴에 4억 7천. 7억까지 갔었는데 이때 대단했었는데 사람들이 띄우기가 대단했었는데 그래도 이쪽은 가격이 어느 정도 살짝 빠지는 정도. 영경 아이파크 39평이 4억 6천. 이렇게 신고가 대단해요. 신고가 대단해. 하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색깔로 구분되어서 나오지만 그 비율이 이렇게 신고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제가 어제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 또 뭐 사간다 뭐 이런 사람 댓글을 한 개 가지고 와가지고 제목으로 붙였더니 그것도 진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롯데캐슬 32평 2억 9천? 제가 지난번에 이런 가격이면은 야 이거 괜찮다. 고점 대비 40%. 연식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차 다 돼갑니다. 20년차. 성서와 왜 이야기합니까? 30년 차거든요. 웬만한 것들 다 30년 차입니다. 근데 30년 차가 이 가격인데 20년 차가 이 가격이다. 이야, 뭐 이런 생각 살짝 들죠. 특히 뭐 관심 가지는 아파트 있으신가요? 누가 물어봅니다. 누가 물어봐요. 야, 내가 5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어느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냐? 이 5억대 아파트 이 거래되는 거 제 방송을 굳이 안 보시더라도 이런 아이고야 제가 엉뚱한 사이트를 제 방송을 굳이 안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이트 있죠. 돈보
돈보라든지 아파트 투미라든지, 제가 가격을 요거 아까 안 보여드렸었구나. 요런 것도 5억짜리 가격대에 정렬되어 있는 것, 앞으로 나올 거 안 봐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이전 자료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돈보 사이트 기준으로는 최근 5일자 자료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되면은 우리는 과거에 거래 이력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영상에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자, 아파트 투미 기준으로 이것도 실거래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치의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가 더 선호되었던 건지, 어느 아파트가 더 많이 거래되고 5억대 아파트는 어디가 좋은지, 이게 정렬이 다 안 되니까 좀 불편해졌습니다. 뭐 그 구별로 찍어가지고 5억대 아파트, 사람들은 이 수성구 뭡니까 이거? 수성구 3월 19일자 거래를 봐도요. 이 싼 아파트 왜 이렇게 거래 많이 됩니까? 싼 아파트 왜 이렇게 거래 많이 됩니까?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비싼 아파트 거래 확실히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5억대 아파트를 쭉 찾아보시고, 뭐 구미 이야기 하시면 구미 찾아보면 되죠. 뭐 구미, 대구나 구미 어디에, 경상북도 구미시 가격 순보기. 여긴 되는데 대구는 왜 서비스가 안 되지? 그럼 5억짜리 제일 비싼 거 며칠 거래되는 거 날짜별로 5억짜리 많이 있나요? 근데 그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뭐 어느 지역의 아파트도 얼마, 어느 지역의 아파트도 막 그 동네 제일 비싼 아파트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 구미에서 제일 괜찮은 아파트 사도 5억 가지고, 5억 가지고 볼 필요 없습니다. 5억 가지고 볼 필요 없습니다. 5억짜리 그런 아파트도 없습니다. 최신축의 아파트. 그 제 뉴스 보셨잖아요. 아까 유튜브 그거 했을 때 포항 구미 인구 줄어서 난리다. 구미 그 역 앞에 그 번화하던 곳이 사람이 없다. 포항 그 돈 물고 개도 똥개도 돈 물고 다니던 그런 동네들도 사람이 없다. 정말 요즘에는 야 쿠팡, 다이소, 뭐 알리, 넷플릭스, 뭐 이거면 다 해결되지 않나요? 굳이 나갈 필요 있나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장 보러 간다고 뭐 마트 간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들, 요 쿠팡에서 다 사고 해결됩니다. 뭐 공산품 살라고 뭐 공구 살려고 저 뭐 북성로 가고 어디 가고 막 요 알리에서 해결 다 됩니다. 뭐 학교 앞에 문구점 가고 어디 가고 뭐 할 것들 다이소에서 해결 다 됩니다. 영화관 가고 뭐 하는 것들, 제가 오늘도 영화 그 관련된 걸 봤었는데, 와 뭐지? 얼마 CGV 주가가 14만 원이던 것이 뭐 5천 원이 무너졌다. 뭐 이런 거 보는데요. 방구석에서 다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지. 대구의 인구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250만까지 갔던 인구, 지금 뭐 228만, 뭐 230만 잡고 225만 잡아도, 뭐 군인 빼고 225만 잡아도 인구 10%밖에 감소 안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움직임은 굉장히 많이 감소해 버렸죠. 사람이 많이 줄어서 그거 아닙니다. 다 하다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 분양권 거래도 이게 분위기가 살아나려면 비싼 아파트 신축도 많이 거래가 되고, 그러면 이 분양권이나 이런 비싼 물건들도 거래가 많아질 수 있을 텐데요. 아파트 거래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은 별로 늘지 않았죠. 실제 분양권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세
뭐 매도 전세 물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고는 하지만 전세 거래량이 팡팡 터지는 건 또 아니에요. 전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또한 아니에요. 누군가는 집을 비워두고 있고 비워둔 채로 매물로 내놓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뭐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뭐 자랑하겠습니까? 자랑 안 하거든요. 전세 대금 요 희한하죠. 요 시기에 되면 이 평균적으로 빨로파 이 시기적으로 25, 24, 23 이게 얼마나 가독성졌습니까? 빨로파. 근데 이 평균 흐름이 같이 꼬부라지고 있죠. 요때는 연초 이 거래가 활발할 때를 지나서 좀 덜 활발해질 때로 가면서 이 평균 전세 가격이 빠지는 모습이라든지 이 숫자, 이 평균적인 이 흐름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하다고 해도 저기를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도 4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보십니까? 오늘 진짜 무슨 일 있나요? 오늘 영상 제목 따나 말 맞다나 무슨 일이 있나요? 예, 채팅창으로 말씀 남겨주실 부분 있으면 또 지난번처럼 편집해서 앞부분 날리고 뒷부분 날리고 그렇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